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오늘은 그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는 이유는 주가가 이제 하락하거나 혹은 옆으로 행보하거나 혹은 상승할 때 그리고 상승이 시작될 때 뭔가 특별한 어떤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 움직임의 모양은 몇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하고 혹은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포뱅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이제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세력주라고 하면 되겠죠. 자, 고점과 저점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멀리서 보면 이전의 고점을 고점, 이전의 저점을 찍고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건 뭐 오버슈팅 난 거잖아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자, 밑에서 하방에서 찍고 드디어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죠.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에 이제 이런 매집의 흔적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첫 번째로 이제 뚫어냅니다. 자, 이렇게 뚫어낼 때 자, 이래 뚫어낼 때 이제 거래가 살짝 동반되죠. 그러니까 이래 뚫어낼 때는 종가상 이렇게 이전의 고점들을 이렇게 계속 두드렸던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에서 6개월을 뚫어낸 자리를 뚫어내면은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는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또 마찬가지 이전의 매물대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종가상 이전에 긴 매물대마저도 자, 큰 거래 터지면서 이제 살짝 이제 올려내는 모양이 보이죠. 자, 여기서 곧바로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곧바로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종목을 사실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이제 매물벽이었잖아요. 이 자리가 매물벽이었고 이 매물벽 이전의 고점 자리를 자, 돌파하는 캔들이 형성됐죠. 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래보다 굉장히 좀 큰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눌림목에서 이제 잡았어요. 그 다음 눌림목을 잡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을 몰랐어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은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고 한번 더블 바닥을 만들고 다시 또 한번 더 올라가고 이런 모양들을 좀그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이제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말하면 내가 이만큼 올라갈 거를 왜 모르고 이렇게 빨리 수익을 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행보하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 이전에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에서 눌림목에서는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수익을 손실보다 수익이 날 확률이 높네. 그러면 이렇게 돌파하는 것들만 딱딱 잡아서 그때그때 매매를 하면은 짧게는 5%, 길게는 10%, 20%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겠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갈지 옆으로 행보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최소한 이 자리 정도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네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인포뱅크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결국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이제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가느냐 마찬가지 얘가 돌파하고 난 뒤에 잠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매물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올렸던 것처럼 이 친구도 올렸지만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횡보를 하는데 자, 이런 느낌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죠? 자, 이전에 그 매물대 이 박스 안으로는 약간 이렇게 좀 걸쳐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다시 이 밑에 하단선까지 떨어지진 않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또 그게 또 가능해요. 또 이 친구도 사실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은 또 됩니다. 사실은. 네. 설명하려니까 또 이것저것 해야 될 말들이 많은데 제가 원하는 그 설명을 지금 해야 되는 그걸 지금 예, 이것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 박스 안에서 살짝 우상향으로 움직이다가 이 상단선 돌파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눌렀다가 이 상단선을 자 살짝 깨고 누르든지 누르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국에는 이제 이런 추세로
이런 추세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뭐 그게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도 하나 팁으로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걸로 이제 좀 같이 매매를 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옆으로 이제 가격이 위치해서 크게 돌파하고 난 뒤에 옆으로 이제 우수 AMS처럼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캔들이 지금 4개 5개 만들었지만, 2개만 이렇게 찍고 반등, 다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V자죠. 거의 V자 반등 정도 되는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분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찍고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죠. 네. 뭐 굳이 끼워 맞추면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려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윗꼬리들은 이제 이런 매물대를 계속 두드리면서 소화해 내려는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횡보하다가 이제 1차 상승을 만들고 다시 횡보하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끝났냐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대략 어디쯤에서 어느 이평선에서 얘가 지금 반등이 나왔냐라는 거야. 보니까 노란색 22평선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란색 22평선에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 이런 느낌. 뭐 밑에까지 딱 맞게 떨어지진 없습니다. 대략입니다. 사실 여기서 좀 떨어지더라도 결국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면서 20선이 올라가면 20선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된다. 반등이 깨지면서 20선을 깨지면서 훅훅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는 자리인데, 일단은 이 자리도 사실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예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얘도 내일자 혹은 다 하루 더 이렇게 캔들이 옆으로 이제 횡보한다면은 11선과 21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요런 그 눌림목 같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좀 더 정직하게 만들어준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이 하단선부터 이 상단선까지는 뭐 10% 짧게는 한 7, 8%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뭐 미래 일이니까 아직 알 수 없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매물대를 갓 돌파한, 이렇게 갑자기 큰 거래가 터지면서 갓 돌파해서 이렇게 눌림목을 잡는 게 그나마 좀 수익을 내기는 조금 더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봐도, 자, 제 관심 종목인데요. 자,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 보니까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이런 큰 박스가 있었고요. 그죠? 큰 박스가 있었고, 이 밑에서 이제 퐁당퐁당 하다가 이 매물대 가격을 이제 돌파했잖아요. 돌파할 때 이제 거래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전에 이제 횡보할 때 나온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지금 5일선까지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땡큐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일자에 이런 급락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이렇게 훅 떨어진다. 여기서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대략 이런 매물대를 깨고 들어가는 자리. 첫 번째, 5일선을 깨는 자리. 두 번째, 그리고 이 기준봉 때는 이 장대 양봉, 큰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에 이 시초가까지 떨어지는 자리. 혹은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이 반등을 나온 자리에 대략 이평선의 위치쯤에서 반등, 그까지 떨어지는 반등.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0선과 11선 사이에서 거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11선을 깨고 20선 언저리까지 살짝 이 정도까지 눌러준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래가 이제 잠잠하다가 이제 터졌어요.
그럼 얘가 다시 무너져서 그러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횡보 이 안에 횡보를 시작하느냐. 매물대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눌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풍선을 물에 넣었다가 꾹 눌렀다가 탁 놨듯이 얘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기다리면 좀 매수하기가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 종목 이제 그 테마나 이슈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올라갈 만한 좋은 그 이슈나 테마가 있다면은 또 올라갈 자리를 또 한번 보는 거죠. 이 위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는 좀 아직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3,600원 언저리까지는 지금 현재는 열려 있습니다. 아까 그 인포뱅크처럼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또 한 번 더 시세를 좀 만들어 주지 않겠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파워넷 봅니다. 이 파워넷 보니까 자, 왠지 최고 고점 만들고 난 뒤에 밑에서는 계속 요렇게 만들어주는 모양이죠. U자로 이렇게 돌려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살짝 튀어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 이제 갇혀서, 대략 이제 박스권에 이제 이런 그 박스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걸 밑으로 내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지수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자, 이 고점 치고 떨어지고 고점 치고 떨어지고 하다가 또 이 고점, 이 안에서 또 이런 고점들이 또 형성이 됐었어요. 그죠? 자, 이 자리를 이 다시 이렇게 거래 동반하면서 굉장히 크게 터졌죠. 이전에 거래가 잔잔하게 터지다가 빵 터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이렇게 긴 윗꼬리가 빵 터지죠. 아까도 보니까 그런 윗꼬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윗꼬리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일단 특정한 그 2개월 혹은 3개월 이상의 이런 그 매물벽 계속 두드렸던 이 자리, 자, 이 하얀 박스를 돌파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사면 되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곧바로 올려가지고 이 전 가장 높은 고점마저도 지금 이전 고점마저도 지금 돌파가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더 올렸다가 곧바로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만큼 다시 눌러줬어요. 네, 이만큼 다시 눌러줬어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도 또 분할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의 느낌은 일단 여기가 돌파가 나왔고 이 매물대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제 박스권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략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계속 이 박스가 이 안에서 갇혀 있다가 한번 레벨업이 된 겁니다. 자, 횡보하다가 자, 1차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차 상승이 옆으로 횡보합니다. 물론 이 바닥의 박스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현재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자, 21선 직전에 한번 여기서 반등을 해서 쫙 올라갔잖아요. 다시 여기서 떨어졌는데 21선이 아니라 11선, 여기도 11선을 깼죠. 여기서 11선을 거의 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얘가 다시 뭐 11선이 아니더라도 밑으로 다시 떨어져서 이 매물대, 이 지금 현재 빨간색 이 박스 안에서 자, 뭐 5,100원 요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한번 신규 매수는 좀 가능한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가 또 한번 이전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 음봉들을 잡아먹으면서 확 올려냈거든요. 얘가 다시 뭐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리, 이 바닥스러운 자리, 이 박스의 바닥스러운 자리인 5,000원을 깨고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손실을 결정을 하거나 혹은 비중을 줄이거나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가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돌파 위에 한번 누르고요. 자, 두 번째 슥슥슥 흘러내릴 겁니다. 거래 없이 슥슥슥 흘러내리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싼 가격까지 기다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5,300원, 350원 아래에서 사야 될 것 같고요. 20선 정도 터치하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좀 더 관련 의지가 있다면은 또 이 상단선을 뚫고 이제 2차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세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 시총이 1,000억도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세력주고 세력들이 이제 한 막 이렇게 운전을 해서 위로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이제 밑에서 매물대를 이제 올려내서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꽤 많으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제 관심 종목들을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동동이와